안녕하세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용 첨단 에너지 소재 연구에 발표할 경기과학고등학교 임종민, 경남고등학교 김천, 세종과학기술영재학교 배현빈, 전남과학고등학교 이지웅입니다. 다음.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네, 첫 번째로 이론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료전지란 연료와 산화제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시켜서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다음. SOFC 연료전지는 고체 산화물 전해질로 이용한 연료전지이고 수소 연료를 사용해서 공기 중 산소와 화학 반응시켜 전기를 생성합니다. 이는 연료의 연소 반응 없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기존 내연기관과 달리 유독 물질이 없고 에너지 효율도 높습니다. 다음으로 SOFC 전해질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산화지르코늄은 산상온에서 모노클리닉 구조이며 1170도 이상에서 테트라고널 구조, 그리고 2370도 이상에서 큐빅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막기 위해 안정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Bi2O3는 703도 이상에서 앞에 설명해드린 것과 유사하게 형적형 구조를 가집니다. 이는 산소 빈자리가 많아서 안정화제를 첨가합니다. 그리고 CeO2 산화물은 C가 3가와 4가의 원자가를 갖기 때문에 높은 온도, 높은 산소 분압일 때 전자에 의한 전조도가 크게 나타나 분압이 안정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LaGaO3는 여러 가지 양이온을 첨가함으로써 물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저희가 연구할 GDC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요. GDC는 600도 영역에서 높은 이온 전도들을 나타내는 세리아이고요. 산화물 이온 공공을 통하여 산화물 이온이 확산하는데 이런 이온 전도에 의한 도펀트 종류의 의존성에서 GDC가 아주 효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네, 저희 연구 목적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 목적은 에너지 분야 중 에너지 변환에 해당되는 연료전지 분야는 수소자동차, 연료전지 분산 발전소 기술 등의 발달로 그 중요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용 슈퍼이온 전도체를 실제로 제조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특성들을 분석하는 과정들을 실습하면서 SOFC 전해질용 이온 전도체로서의 특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다음으로는 experimental, 저희의 실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실험은 크게 GDC 합성과 펠레팅, 그리고 신터링의 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저희의 실험은 신티시스 합성인데요. 보상법을 통한 5GDC, 10GDC, 그리고 30GDC의 제조 과정입니다. 보상법은 나중에 소개할 볼 밀링 그리고 하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온에서 고체상의 물질들을 반응시켜 세라믹 분말을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5GDC, 10GDC 그리고 30GDC를 만들기 위해서 이때 들어가는 성분들의 도핑 농도에 따른 3g을 기준으로 하는 질량의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먼저 GD2O3, 산화가듈리늄, 그리고 세리아, CO2의 몰 질량을 인터넷을 통해 찾은 후 GDC에서 도핑된 산화가듈리늄의 몰 퍼센트를 X라고 놓고 비례식을 위와 같이 세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표와 같은데 만약에 이 X의 값이 5라고 한다면은 이 세리아는 이제 95몰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가듈리늄은 5몰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3g 네, 죄송합니다. 저희 학교 종이 차가지고. 네, 그래서 산화 가듈리늄은 5몰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3g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위와 밑에 보시는 비례식을 통해 질량을 구했고요. 아래의 표는 각각의 도핑 농도에 따른 필요한 세리아와 산화 가듈리늄의 질량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질량을 가지고 질량을 재었는데 이때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0.005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각각 질량을 재고 나면은 이제 다음 과정으로 볼 밀링을 위해서 에탄올과 볼이 들어있는 다이알 병에
아까 질량을 잰 산화가돌리늄과 세리아를 집어넣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 바이알병에 에탄올과 볼 그리고 산화가돌리늄과 세리아를 집어넣은 그림입니다. 이제 볼 밀링 과정을 시행할 건데 먼저 볼 밀링은 물질들이 든 원통 모양의 병이 회전하면서 내부의 볼에 의해서 물질이 분쇄되고 혼합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때 아까 저희가 이 볼 외에도 에탄올을 넣어 주었는데 에탄올을 넣어 준 이유는 이 에탄올이 볼 밀링 과정에서 밀링 미디어로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입자들을 하나로 잘 섞이게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볼 밀링을 위해서 음향 공명 장치를 통해서 볼 밀링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밀링을 시행하고 나면은 고르게 혼합된 GDC 전구체와 볼 그리고 에탄올을 걸러줘야 하는데요. 먼저 시브, 체와 받침대를 준비하고 그 위에 볼밀 과정을 거친 바이알병에 들어있는 물질을 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볼과 이외의 찌꺼기들은 위쪽 체에 걸러지게 되고 받침대에는 GDC 전구체와 에탄올만 남게 됩니다. 이를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걸러진 GDC 전구체와 에탄올을 건조기에 투입하여 한두 시간 동안 건조시켜 에탄올 용배를 날림으로써 GDC 전구체만 남게 됩니다. 이까지 과정을 거치면 세 번째, 컬시네이션 화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오븐에서 건조한 GDC 전구체를 꺼내서 필름으로 긁어낸 후 도가니에 담아서 화소를 위한 과정을 준비합니다. 이때 화소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해 휘발 성분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때 물질의 녹는점 이하에서 온도에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산화가돌리늄과 세리아가 상합성이 일어나 GDC가 합성되어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까 그 건조시킬 때 에탄올을 날렸었는데 이때 휘발 성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다 날아가지 못한 에탄올도 지금 이 하소 과정에서 다 날아가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칼시네이션, 하소 과정을 거친 GDC 파우더가 되겠습니다. 네, 이때 저희는 프라이넥스 가열로를 사용해서 하소 과정을 진행했고요. 네, 이렇게 칼시네이션 과정이 끝나면 이제 펠레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막자와 막자 사발로 GDC 파우더를 분쇄하고 펠레팅을 위한 몰드를 조립합니다. 몰드는 틀인데 보시는 화살표 부분에 저희가 만든 GDC 파우더를 넣고 압력을 가해 주어 작은 원통 모양으로 펠렛을 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GDC 파우더를 몰드 안에 넣고 3000 psi 압력으로 1, 2분 동안 이 몰드에 압력을 가해줍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한 번 더 압력을 가해줌으로써 이 중간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작은 동그란 모양의 펠렛이 완성됩니다. 동일한 과정으로 0GDC, 5GDC, 10GDC, 30GDC 총 3개의 펠렛을 제작합니다. 네, 이렇게 펠레팅 과정까지 끝나면은 소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소결 과정은 가루를 붙여서 모양을 만들기 위해 물질의 녹는 점에 가까운 온도에서 열 처리하는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가루가 서로 접한 면에서 접합이 이루어지거나 일부가 증착하여 서로 연결되어 한 덩어리로 되게 됩니다. 이때 10GDC의 경우에는 총 2가지의 소결 과정을 실시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한 이 컨벤셔널 퍼니스 외에도 마이크로웨이브 퍼니스를 통한 소결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이 PPT에 나와 있는 2가지 소결 과정은 차이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 컨벤셔널 퍼니스 저희가 주로 사용한 이 퍼니스는 외부의 열원으로 진행되지만 이 마이크로웨이브는 내부의 열원으로 진행이 일어납니다. 밑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마이크로웨이브가 컨벤셔널 퍼니스보다 짧은 시간에 높은 온도를 올릴 수 있어서 효율이 좋은 편이지만 이 내부의 열원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넣을 수 있는 물질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소보다 높은 온도인 1600도씨에서 10시간 동안 신터링, 소결 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퍼니스에 넣고 가열하였습니다. 들리나요? 저는 전남과학부 이지용이고 지금부터 리서치 앤 디스커션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하소 소결 과정을 거쳐 제작한 펠렛을 XRD를 이용해 상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XRD를 이용해서 각도를 20도부터 80도까지 인텐시티 값을 측정한 결과 세리아 5GDC, 10GDC, 30GDC에서
다음과 같은 4개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들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래프를 합쳐보았는데요. 모든 피크들에서 시리얼 기준으로 가돌리는 도핑량이 늘어날수록 그래프가 왼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0GDC, 5GDC, 10GDC, 30GDC의 레티스 파라미터를 보면 가돌리는 도핑량이 늘어날수록 레티스 파라미터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돌리는 도핑량에 따라 아직 안 나와. 가돌리는 도핑에 따라 레티스 파라미터가 증가한 이유는 그 세륨 이온이 세륨 이온보다 가돌리눔 이온 반경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베스타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저희가 펠레팅에서 제작한 5, 10, 30의 몰% 농도를 가지는 GDC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빨간색은 산소, 회색은 산소 공백, 그리고 연두색은 세륨에 도핑된 가돌리늄은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가돌리늄 몰% 농도가 증가할수록 보라색 영역이 역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벤셔널 퍼니스로 제작한 펠렛의 표면 서페이스인데요. 0에서 10GDC까지는 도핑 농도가 높아질수록 입자들이 덴스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30GDC는 오히려 10GDC보다 덴스하지 않습니다. 또한 20K의 배율로 서페이스를 관찰했을 때 30GDC의 입자 크기가 10GDC보다 작고 이물질도 많은 모습을 보아 소결이 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조금 더 정밀한 관찰을 위해 SEM으로 크로스 섹션을 관찰해 보았는데 10GDC가 가장 덴스한 모습을 보이고 그레인 바운더리 역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전해질에 가장 가까운 치밀한 구조를 띠고 있어 충분히 전해질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까 소개한 방법 중에 소결 과정이 컨벤셔널 퍼니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마이크로웨이브 퍼니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다음은 마이크로웨이브 퍼니스를 이용하여 소결 과정을 거친 10GDC 펠렛의 서페이스와 크로스 섹션입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SEM으로 관찰했던 10GDC보다 그레인 그로스가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컨벤셔널 퍼니스에 비해서 약 10배 빠른 소결 공정이기 때문에 소결 온도나 시간을 최적화한다면 빠른 소결 속도로도 전해질로서 충분한 펠렛을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하나 더 넘겨주세요. 마찬가지로 크로스 섹션을 비교를 해봐도 컨벤셔널 퍼니스에서 소결 과정을 거친 10GDC의 입자가 덴스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소결 과정이 잘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EM 사진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웨이브가 컨벤셔널 퍼니스보다 시간적 효율은 좋지만 입자를 성장시키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컨벤셔널 퍼니스로 소결 과정을 거친 10GDC 구조가 가장 덴스하기 때문에 고체 전해질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배현빈입니다. EIS란 Electrochemical Impedance Analysis의 약자로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분석법을 의미합니다. EIS는 전기화학적 계에 교류 전류나 전압을 공급하여 나오는 신호, 즉 임피던스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계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임피던스란 축전기 및 인덕터 등으로부터 생기며 값이 변하는 복합 저항입니다. 특정한 임피던스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분리하여 그림과 같이 목소평면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험에서 EIS를 이용한 것은 저희가 제작한 샘플의 오믹 저항을 측정하여 이온 전도도를 계산해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연료전지를 EIS로 분석하면 왼쪽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X절편인데 그 점은 오믹 저항을 나타내며 이는 전해질의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초록색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반원이 X축과 만나는 점이 또 있는데 이것은 분극 저항을 나타내며 이것은 전극의 저항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오믹 저항을 이용해 이온 전도도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오믹 저항을 측정하였습니다. 다음, EIS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Current Collector Connection을 제작하였습니다. 실버 메쉬에 2.5cm의 PT 와이어를 연결하였고 이를 앞에서 제작한 전해질 샘플에 PT 페이스트를 이용해 부착했습니다.
이때 PT 페이스트가 샘플의 옆면에 묻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데 옆면에 PT 페이스트가 묻게 되면 이를 통해서 전류가 새게 되기 때문에 전해질의 저항이 매우 낮은 값으로 잘못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한쪽 면에 PT 페이스트를 발라 전극을 연결한 뒤 오븐에서 말리고 반대편에도 똑같이 한 후 다시 오븐에서 말려 오른쪽 사진에 커런트 컬렉터 커넥션을 제작하였습니다. 사진의 왼쪽부터 각각 0, 5, 10, 30 GDC입니다. 됐어요. 넘겨주세요. 제작한 커런트 컬렉터 커넥션은 EIS 분석을 위해 사진과 같이 장치하였습니다. 850도씨부터 시작해 50도씩 강원에 가며 800도부터 650도까지 총 5번 임피던스를 측정하였습니다. 사진은 실험 결과 얻은 그래프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각 온도에서 측정한 0GDC, 5GDC, 10GDC, 30GDC의 X절편, 즉 오믹저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표는 각 샘플의 지름과 높이를 측정한 정보입니다. 이온 전도도는 저항의 역수에 넓이분의 높이를 곱한 값과 같기 때문에 왼쪽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 샘플의 이온 전도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앞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핑된 가돌리늄의 조성에 따른 컨덕티비티를 계산하였습니다. 오른쪽은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10GDC의 이온 전도도가 두드러지게 높고 그 다음은 5GDC이며 0GDC와 30GDC는 이온 전도도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가 높을수록 이온 전도도가 높아집니다. 다음. 앞의 그래프는 30GDC와 0GDC의 값이 너무 작아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아레니우스 플롯 형태로 다시 나타냈습니다. 아레니우스 플롯은 속도 상수의 자연 로그를 취하여 온도의 역수에 대해 그린 그래프로 화학 반응 속도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세로축이 이온 전도도의 자연 로그 값, 가로축은 절대 온도분의 1000이고 이 그래프에서는 각 샘플의 이온 전도도 변화를 더 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10GDC의 이온 전도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가돌리늄의 농도가 높다고 이온 전도도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가장 적합한 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10GDC가 가장 많이 상용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30GDC는 5, 10GDC와 비교하여 이온 전도도가 매우 낮습니다. 앞에 CM 사진에서 30GDC는 5GDC와 10GDC에 비해 덜 덴스한 것을 확인했는데 이와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30GDC는 5GDC, 10GDC와는 매우 다른 물질이며 전해질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벤셔널로 제작된 10GDC와 마이크로웨이브로 소결된 10GDC의 이온 전도도를 비교하기 위해 오믹 레지스턴스를 측정하였습니다. 소결 방법에 따른 이온 전도도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표는 각 온도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제작된 10GDC의 오믹 저항을 나타내는 값이며 또 각 샘플의 지름 높이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각각의 이온 전도도를 계산하였으며 그 값은 오른쪽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왼쪽은 온도에 따른 이온 전도도를 나타낸 그래프이고 오른쪽은 이를 아레니우스 플롯으로 다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컨벤셔널 퍼니스로 합성된 샘플이 마이크로웨이브로 소결된 샘플보다 이온 전도도가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앞에서 살펴본 샘 사진에 따르면 마이크로웨이브로 합성한 샘플은 그레인의 크기가 작았습니다. 따라서 그레인의 크기가 이온 전도도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결론입니다. 다음. GDC는 하수와 소결을 거쳐서 합성되며 XRD, SEM, EIS 등을 이용해 그 성질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리아에 도핑하는 가돌리늄의 농도에 따라 GDC의 미세구조와 이온 전도도가 달라집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레티스 파라미터가 커지며 따라서 옥시즌 베켄시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 전해질의 성능은 친밀도 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10GDC가 친밀성이 좋고 이온 전도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은 10GDC를 전해질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또 GDC를 소결하는 방법에 따라 미세 구조와 이온 전도도 등 그 성질이 달라졌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는 소결을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반면 그레인이 크게 자라지 못해 이온 전도도가 낮습니다.
성능이 좋은 전해질을 효율적으로 제작하기 위해 적합한 소결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연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나요? 네, 없으시면 조교님부터 소감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K15 조교 김경준입니다. 지금 제가 그 프리RP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조교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처음 이제 온라인으로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좀 부족한 점도 많았는데 학생들이 열의 있게 좀 참여해 주셔서 덕분에 좀 어느 정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저희 학생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이 처음이라서 이제 미숙한 점이 없다고 이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런 온라인 세션 같은 게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러한 미숙한 점들을 좀 조금씩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더 좋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천 학생부터 소감 발표해 주세요. 네, 이번에 프리-URP에 참여하게 된 경남과학고등학교 김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접 가지 못했지만, 물론 직접 가서 실험 장치와 연구 등을 경험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준비해주고 지도해주신 김경준 조교님과 이강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단순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반응식이나 그런 개념들만 보다가 이렇게 연구실이나 아니면은 진행되는 연구를 보면서 또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 전해질 같은 부품들의 생산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또 소결과 하소와 같은 새로운 개념도 익히면서 되게 새로웠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프리 URP가 지금은 비대면이지만 더 나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배현빈 학생 소감 발표해 주세요. 네, 직접 연구실에 가서 장비도 다뤄보고 직접 실험을 진행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원격으로나마 실제 연구실에서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지는지도 보고 또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다른 새로운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프리URP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 과제에 대해 또 새롭게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넓힐 수 있게 되었고 제 진로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수님과 조교님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친절하게 다 답변해 주시고 팀원들도 열심히 참여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지용 학생 소감 발표해 주세요. 이번 프리RP를 참여하게 된 전남과학고 이지용입니다. 프리RP 참여하면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는 새로운 연료전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SFC 고체 전해질에 대해 연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좋았고 무엇보다 이 조교님이랑 교수님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코로나로 인해 직접 연구실에 실험을 하지 못한 건 매우 아쉽지만 실시간 비대면으로 연구를 진행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임동민 학생 마지막으로 소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리-URP에 참여하게 된 경기과학고등학교 임종민입니다. 이번에 고체연료전지 산화물에 대해서 처음 새로 들어보는 개념이었는데 조교 선생님이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실험 과정도 되게 자세히 알 수 있었고요.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